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능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오늘 영상에서는 며칠 뒤 11월 18일에 진행될 숙명여대 논술 전형을 위한 꿀팁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고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시러지만 수시 카드로 논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신 성적이 교과나 종합으로 쓰기에 살짝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문 논술에서 평소에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글들을 제시해주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시카드 6장을 모두 버리기엔 조금 아까워서 논술을 선택한 거였어서 저는 일단 가천대 논술, 덕성여대 논술, 고려대 세종 논술, 한양대 에리카 논술, 그리고 여기 숙명여대 논술까지 이렇게 5장 썼었습니다. 네, 저는 현역 때는 논술 2장 그리고 학종 4장을 썼었고요. 재수 때는 그 논술을 6장을 썼는데 숙명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동국대, 홍익대, 외대 이렇게 6개 썼습니다. 저는 사실 논술 준비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2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거는 수능을 공부가 끝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준비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돌리고 본인이 쓴 답안을 오답해보고 그런 방법을 많이 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스스로 공부했는데 숙명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해설해주시는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 정시에다가 그리고 논술은 약간 부가적인 느낌이었어서 저는 재수 때 재수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논술 문제를 줬었는데요. 그거 풀고 이제 오답 여러 번 하고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논술 학원을 다니고 준비를 하게 된 때는 10월 달쯤부터 이제 총합적으로 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대 기출은 시험 보기 하루 전에 파이널 특강 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예시 답안 보면서 고쳐보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작년 11월 19일에 숙명여대에서 논술을 치렀고요.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뽑는 인원이 11명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소로 나눠서 시험을 봤고요. 숙대 논술의 특징으로 말하자면 숙대 논술은 일단 크게 2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지문에서 각각 새끼 문제가 2문제씩 나오고요. 한 지문에서는 가나다로 나뉘는데 그 가나다 지문은 모두 내용이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봤던 2023학년도 논술은 첫 번째 지문에서는 기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윤리, 인간관 같은 내용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특히 두 번째 지문에서 제가 원래 생활과 윤리를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선택한 탐구 과목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답을 쓰는 이제 질문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주장의 한계, 대응 방향 그런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차이점을 서술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숙대 논술에서 그런 특징이라고 느껴진 거는 우선 되게 기본에 충실한 거에 플러스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면서 기출을 처음 풀어봤을 때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했어서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문제가 특정 사회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해주고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제 생각과 연계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가지고요.
그래서 채점자 입장에서 설득이 되는 문장을 적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키워드 중심적이고 두 갈씩 문장을 쓰는 것, 그리고 문장을 최대한 가독성 있고 간결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풀었던 기출문제를 직접 보면서 해설을 해볼게요. 계열문항 1을 읽기 전에 저는 문제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차이점을 서술해야 하고 그림을 활용하여 가의 주장의 한계를 서술해야 한다는 걸 보고 모든 질문을 연결하면서 읽었습니다. 가와 나를 읽을 때 둘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었고 다를 읽을 때는 그림을 어떻게 내 글에 활용할지 파악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지문 나에 그래프가 나와 있고 소득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비중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표를 답안에 기재할 생각으로 표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문제를 읽을 때는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문제와 비교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계열 문항 1을 읽고 나면은 문제 1에서는 가는 기후 위기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만 나에서는 국가 정책이 탄소 불평등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후위기 대처에 있어서 기술의 한계점, 즉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을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주제 안에서 두 지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이도록 답안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제 2에서는 그림을 활용해서 가의 주장의 한계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의 주장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서는 탄소 불평등이라는 소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 소득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순히 기술 개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거를 답안에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다에서 케이트 레이워스가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기초 등등의 키워드를 답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며 가 주장의 한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계열문항 2번을 보겠습니다. 계열문항 2에서도 첫 번째 문제로 인간관을 비교하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어떠한 키워드에 대한 지문을 중심적으로 상황 설명과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가와 나의 차이점 또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에서는 인간은 독립적 개인, 나에서는 인간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상호우존적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독립과 상호우존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키워드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다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다 지문에서는 먼저 학업과 돌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고 상황에 놓여있는 본인은 본인의 미래를 위한 학업을 선택하느냐 혹은 본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족을 선택하느냐라는 충돌을 맞이한 것이라는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향은 나 지문에서 제시한 인간은 상호우존적 존재라는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했습니다. 인간은 상호우존적 존재이기에 서로를 도울 줄 알아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 정책도 필요로 하며 나에서 제시한 돌봄 혁명은 좋은 방안이고 독립적이고 경쟁을 중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인 대답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논술이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맞히는 것에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타 학생들과 차별화된 답변을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나 명확한 키워드를 제시하는 등 그렇게 뭔가 타 학생들보다 내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고 깔끔한 문장 구성은 일단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폭넓은 어휘력을 사용하여 적는 것이 합격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답안을 반 정도 작성하다가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한 문장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나서 새로운 답안지를 받아서 작성했던 매우 아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그냥 저는 당황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썼었는데 그게 되게 제가 잘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고 간결한 문장이랑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문제는 교과 과정이랑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사 이런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내용의 구체화에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플러스 알파로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출문제를 꼭 먼저 풀어보고 예시 대반을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깎일지 복습하고 보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다시 써보고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모두들 수능 끝나시고 논술 시험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귀찮고 힘드실 텐데 꼭 학교에서 저희 숙명여대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숙명여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수험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저희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 그리고 SM넷에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